안녕, 가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내기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괜찮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기초적인 내용도 있고 요거는 살짝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하는 부분들도 탈탈 털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보통 이제 쿠션을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쿠션을 할까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파운데이션으로 입문을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거든요. 쿠션 양 조절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양을 짰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 정도 굉장히 조금, 그다음에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을 머금을 수 있는 그 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했을 때 여기가 제일 두껍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고 여기 가장 두꺼운 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 앞쪽부터 찍을 때도 있어요, 저는. 있지만 가장 정석으로 알려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코, 이마, 그다음에 퍼프는 그냥 이런 쿠션 퍼프 사용해도 됩니다. 퍼트리는 것도 가장 많이 찍은 부위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코랑 눈은 거의 안 바른다는 생각으로 뭐야 붉은기 커버 하나도 안 됐어 하시는데 요거는 컨실러로 가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걸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려 그러면 컨실러가 커버력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컨실러를 얇게 발라도 커버가 되는 것들이 파운데이션으로는 한 3겹은 발라야 똑같은 양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냥 얘는 톤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까먹으실 수 있는데 꼭 해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눈썹. 이렇게 한번 살짝 지나가는 줘야 돼요.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요. 항상 이렇게 덜어내준 다음에 쓱쓱쓱 굉장히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큰 부위만 이렇게 칠해주고 파운데이션 했을 때보다 이 두드리는 힘을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는 진짜 퍼트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얘를 뒤집어서 여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살살살살 밀착을 시켜줍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화장 초보자분들은 팩트를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초보자분들은 쉐딩 연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진짜 똥손이다, 난 너무너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 외곽에는 살짝 색이 들어간 팩트를 쓰고 여기 얼굴 가운데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에는 이렇게 투명한 흰 팩트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장 퍼프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너무 좋은데 한번 쓰고 이제 빨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털이 막 엄청 엉켜요. 그 상태에서 이제 팩트 올리면 그대로 이제 떡이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러쉬 사용을 추천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숱이 많은 애를 쓰면은 양 조절이 조금 힘들어요. 굉장히 텁텁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가더라도 아까 보이죠? 여기 빈틈이 좀 훨씬 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요런 애들로 해주시는 게 훨씬 낫다. 요거는 다이소라서 가격 부담도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탁 털면은 얘가 속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 날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터는 것보다 여기 안쪽에 이제 가루를 넣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마랑 여기 코,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경계 설정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얼룩 쥐기 쉽고 터치를 했는데 어머 약간 이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볼 부분도 살짝 지나가주고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 가루를 털어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 눈썹은 좀 많이 해주세요. 이 눈썹이 축축하면은 아이브로우를 그렸을 때 색상이 너무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여기 아이섀도우 부분도 블렌딩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도 팩트를 가볍게 쓸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딱 이렇게 했을 때 과하게 광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죠. 그래서 얘는 여기 외곽. 사실 막 엄청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쉐딩만 하면은 이 경계가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가장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가장 얇은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아이브로우들은 여기 뒤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은
이렇게 했을 때보다 내 얼굴에 닿는 그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쪽은 이렇게 일자로 나 있고요. 그다음에 살짝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밑으로만 잘 내려주면서 빗어줘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색보다 눈썹색이 한 톤 밝으면 인상이 되게 부드러워지잖아요. 브로우 카라로 색상을 이제 밝게 만들 수도 있지만 눈썹이 길면은 굉장히 떡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눈썹을 잘라서 수술 치면은 여기 살에 묻거나 그러기 때문에 아이브로우 카라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눈썹 탈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뒷부분에 눈썹 비어있는 데부터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쓱 뺐어요. 그러면은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지워주세요. 그럼 굉장히 뾰족하게 눈썹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부분은 사실 거의 안 채워도 되거든요. 그럼 앞부분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 위에를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이렇게 털이 나가는 부분 이렇게 그리면 원래 내 눈썹처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썹을 다듬는 거 어렵잖아요. 눈썹을 그리고 나서 다듬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안 그린 상태에서 다듬으면은 뭐지? 여기 밑에 털 하나 더 뽑으면 되게 깔끔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뽑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또 훅 패여요. 그리고 이 위에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건들면은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이섀도우 단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초보분들 아이섀도우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면 딱 봤을 때 심심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팔레트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딱 봤을 때 뭔가 더 예쁜 거는 얘예요. 더 쨍한 색도 있고 막 펄도 들어가 있고 색상이 다채로워. 그래서 눈이 더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건 이런 너무 심심해 그런 느낌의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오늘 사용할 거는 이제 클리어웰 라떼는 선임인데 티드의 누드 밀크티도 추천드리고요. 데이지크의 밀크 라떼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섀도우 브러쉬를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손으로만 하면 그 영역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브러쉬 그리고 또 하나 안 쓰는 수건.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굉장히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우리가 한 5개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했던 걸로 이제 어떻게 모양을 잘 잡아가지고 다음 단계까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이 전에 있던 섀도우가 묻어있으면 색상이 굉장히 혼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미용 티슈는 이 수건 결 있죠? 털 결이 없기 때문에 이 털어주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마른 수건을 꼭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섀도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처음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넓적한 브러쉬가 좋아요. 그래야 베이스 섀도우를 빠르고 넓은 부위에 연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밝은 색상을 얘도 이 위에다가 이렇게 꾹꾹꾹꾹 묻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루가 한 번 더 뽀사지면서 굉장히 입자가 부드럽게 되거든요. 저는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베이스를 할 때 여기 쌍꺼풀 라인에 너무 꼼꼼하게 바르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는 우리가 계속 음영을 한 3번에 걸쳐서 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밝은 색상부터 너무 꼼꼼하게 발라버리면 그 다음 단계의 색상들이 올라갈 때 색상이 안 나니까 계속 위에 덮기 때문에 엄청 텁텁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쌍꺼풀 위쪽을 살짝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까지 살짝 어색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끝에가 얼룩이 지기 때문에 털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쌍꺼풀 라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걔는 이런 모양의 브러쉬로 해주면 좋습니다. 살짝 납작한 모양. 저는 이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무쌍 분들은 이렇게 눈 떴을 때 여기 살짝 더 올라오게 보이는 데까지 밑에는 한번 그냥 살짝 쓸어만 줍니다. 얘도 똑같이 바깥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 속눈썹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손이 좀 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차례인데요. 붓펜 라이너도 많이 쓰실 것 같고 젤 라이너는 브러쉬를 써야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을 것 같고 뭐 펜슬 라이너를 쓰시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아이라이너 제품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섀도우하고 질감이 다르거든요. 그 질감을 맞춰주는 게 아이 메이크업이 어색해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제가 요거 라이너하고 그 위에 섀도우 덮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한쪽은 그냥 섀도우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여기 눈 앞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부터 끝부분을 가서 이 라인을 잡은 다음에 여기 앞머리를 이렇게 채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아이라인은 항상 눈을 뜨고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부터 시작한 거 보이시나요? 자기 눈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기 눈 앞머리가 살짝 비잖아요. 거기를 이제 속눈썹 사이를 살짝 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인을 그린 상태인데요. 그 질감이 다른 게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섀도우로 그려줄 건데 이런 섀도우로 그릴 때는 브러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끝부분에 뾰족하게 빠지는 두께가 다른 거 보이시죠? 두꺼운 거는 여기 라인을 빼는 게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얇은 거, 이건 피카소의 717인데 엄청 추천드립니다. 저는 거의 모든 메이크업에 이 홀리카 아이섀도우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진짜 그냥 라인을 그린 것 마냥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눈을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머징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스머징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이 위에 이렇게 번지게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섀도우를 묻혀줍니다. 여기 그 라인 그대로 똑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똑같이 라인으로 맞춰줬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깔끔한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조합을 너무너무 강추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언더 애교살을 할 거잖아요. 그 애교살을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여기 언더 속눈썹 라인 부분에 그림자 음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 오히려 역으로 눈이 팽창해가지고 눈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있던 라이너 브러쉬 이 언더는 조금 더 두툼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컬러, 제일 어두운 컬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짝 붉은기가 섞여 있으면 더 예쁘기는 해요. 뭔가 그 살짝 울먹, 초록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지워지니까 아까 했던 퍼프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그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속눈썹 나 있는 부분 쪽만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너무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는 그냥 힘 빼고 살짝 일자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쌍꺼풀 라인 했던 그 섀도우 이걸로 이렇게 탁탁탁탁 털어서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 아이라인 바로 밑에까지 안 가고 살짝 끼우더라고요. 저는 거기를 다 채우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짝 일자로 느낌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살짝 올라간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라인 밑에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트임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저는 예뻐 보여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트임이 안 어울리는 눈이다. 그런 눈인 경우에는 이 트임 단계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대망의 애교살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이제 애교살 펜슬을 사용하면 이게 굉장히 확 하얘 보여요. 그 하얘 보이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하얀 애교살보다는 살짝 컬러감이 들어있는 메이크업이 유행이더라고요. 우리 아까 사용했던 그 퍼프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뾰족한 부분 거기로 여기 언더를 이렇게 살살살살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여분의 그 끈적끈적한 느낌? 그게 이제 여기 눈 밑에다가 붙으면서 살짝 그 섀도우들이 잘 붙기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이걸로 여기에 살짝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정말 살짝이면 돼요. 이게 너무 하얀 느낌만 안 나면 되는 거라 이 밝은 거 얘를 이렇게 해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이렇게 밀면서. 그래야 여기가 자연스럽게 흩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애교살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언더 음영 섀도우를 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뷰러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팁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를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찝는 거랑 이렇게 해서 얘를 찝는 거랑 전체적으로 찝히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 살 안 찝히는 방법은 이 위에 대랑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찝힌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찝어주시면 됩니다. 뷰러는 한 번에 끝내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바짝 올라간 속눈썹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찝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잘근잘근잘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엄청 바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언더 뷰러도 하는데 요거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뛰드 마스카라 진짜 무난하게 고정력 있고 잘 사용하시기 좋은 마스카라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스카라를 할 때 여기 이제 눈두덩이 이렇게 마스카라에 자꾸 닿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뿌리 쪽은 이렇게 지그재그를 해주는데 위쪽으로 갈 때는 일자로 나와야 돼요. 지그재그 하다가 위로 이렇게 일자로 쭉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액이 마르기 전에 속눈썹 빗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싹 빗어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서 저는 이 속눈썹 빗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눈썹이 안 처지게 하려면 최대한 뿌리 가까이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만 이제 있으면 이렇게 확 처지는데 여기에 있으면 좀 덜 처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밑에는 새로 이제 묻히지 마시고 남아있는 걸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러셔에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있으면은 채도가 높은 게 눈이 조금 더 잘 가거든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처음부터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 사서 양 조절 굉장히 열심히 할 거야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연한, 근데 너무 흰기가 있는 거는 또 이제 거기가 너무 뽀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조금 차분한 그런 느낌으로 베이스 블러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걸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블러셔를 개인적으로 좀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블러셔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좀 작은 블러셔 브러쉬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베이스 블러셔를 처음에 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파우더 브러쉬처럼 훌렁훌렁한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얘네는 작기는 한데 뭐가 조금 더 빽빽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진하게 돼요. 근데 얘네는 발색 올라오는 거야?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연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 블러셔는 무조건 이걸로 저는 오늘 VDL 블러셔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털지 말고 먹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쓱 하면은 어머 여기 베이스 다 벗겨져서 나 홍조 있는데 블러셔 발라야 될까? 이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먹여놨던 거를 여기 살짝 이렇게 털어낸다는 생각으로 살살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중안부 좀 긴 것 같은데 이 블러셔로 여기에다 집중시키면 좀 짧아 보이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코 밑으로 내려가면 늙어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살짝 요즘에는 위쪽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짝 유행에 편승해서 사실 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연하게 하시는 게 예쁘긴 합니다. 근데 중간에 포인트까지 이 연한 걸로 줘야겠다 하면은 연한 거는 어느 정도 그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위가 굉장히 두껍고 텁텁하게 올라가기만 하지 색은 어느 지점에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연한 거는 이렇게 베이스로만 주로 깔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마랑 코랑 턱에도 블러셔를 바르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연한 색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한 색으로 포인트 할 때 나 이거 까먹었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말 그 연지곤지 찍은 사람처럼 너무 웃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걸로 이렇게 슬슬슬 쓸어줍니다. 이 코끝에다가 해주셔야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칠하시면 루돌프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다 저는 포인트를 조금 더 준다고 했죠. 걔는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해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눈 밑에 바로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중앙에 이렇게 짧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귀엽고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기 바로 밑에다 하는 거는 조금 더 약간 키치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살짝 정석으로 여기 중앙에다가 살살살살 해주겠습니다. 얘는 한 번 할 때마다 얼굴을 확인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얼굴을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얼굴을 조각내는 쉐딩에 들어갈 건데요. 저희 쉐딩 삼총사 브러쉬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눈 앞머리랑
여기 코 첫 번째 영역을 잡아준 데 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 흐들흐들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영역을 잡아줄 때 사용하고 요건 이제 애교살에 영역을 잡아줄 때 사용을 하는데 요 첫 번째 영역을 잡는 거는 요걸로 2번에 걸쳐서 할게요. 처음에 무조건 가장 밝은 색만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눈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쓱쓱쓱 내려오고요.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중간까지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난 코가 너무 커. 난 여기를 확 줄여야겠어. 하시더라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멈춰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코 밑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건데 아니 나 여기 좀 더 하고 싶어. 나 여기가 너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코의 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 주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모양, 내가 그날 잡고 싶은 모양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공통점은 여기 코 끝이 얄쌍한 게 예뻐요. 여기를 이렇게 잘 모아주세요. 이걸로 여기 눈 밑에를 줘도 상관은 없는데 굉장히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뭉그러져요. 여기 갑자기 이렇게 훅 진짜 다크서클처럼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사용했던 그걸로 얘는 한 중간 컬러 정도는 해주는 게 좀 티가 나더라고요. 여기 중앙에 찍고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찍 하면은 여기가 가장 어두워서 애교살이 살짝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세워서 해주셔야 돼요. 눕혀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이라이터는 그냥 새로운 브러쉬를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루 타입으로 톡톡 올리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글린트 진짜 유명하잖아요.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엔 너무 화려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티가 안 나는 제품들, 메이크거든요. 항상 요 약지 손가락, 힘이 제일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코끝에 이렇게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도 중간까지만, 이 정도만 해도 예쁘고요. 눈 앞머리에 살짝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광대나 이런 이마 같은 데 하면은 예뻐요. 저도 자주 하는 방법이긴 한데 여기는 진짜 그 양 조절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코에다 느낌표를 그리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립인데요. 립도 저는 2가지 제품 구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내 입술색하고 진짜 비슷한 그런 컬러 하나랑 여기 안쪽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포인트를 줄 만한 것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베이스 색상을 먼저 바르고 위에다가 포인트 색상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 색상이 자꾸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아 하고 덧바르다 보면 입술 전체를 이제 먹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진한 거를 먼저 안쪽에다 바르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한 거 하나만 바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까 그 파운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덮였던 게 회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붉은색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입술이 예쁘진 않은데 할 수 있는데, 내 입술색하고 비슷한 거, 그거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입술 안 바른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쪽에 이미 그라데이션으로 어느 정도 진한 거를 발라놨기 때문에 생길 수 있으면서 입술 전체 색상이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빼먹지 말고 꼭 같이 펴발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을 마친 상태인데요. 딱 봤을 때 뭐야, 메이크업 좀 심심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정말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익히고 나면은 다른 메이크업에 이제 적용하는 것도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 되게 설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갔을 때 왜 저러고 다녔지? 약간 이러는 일이 없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 초보 친구들, 새내기 친구들 아주 화이팅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